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그리기 4.hwp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2 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 화면 최근 문서 목록 그리기 4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블로그 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그리기 4 있으니까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4번 문제에서 그림까지 다 넣었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퍼링크까지 해서 책갈피로 이동하는 과정도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차례를 만들 건데요. 먼저 한 세트를 만들 겁니다. 맨 뒤에 있는 사각형,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해서 도형 세트 두 개를 만들고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차례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세트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두 번 해가지고 두 세트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숫자와 뒤에 있는 색상과 글 내용, 즉 차례의 내용을 바꿔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있는 사각형,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글상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입력 메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탭 눌러보시면 여기에 도형도 있고요. 글상자도 있죠.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직사각형과 가로 글상자 두 개를 사용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자, 이때 여기에서 빈 공간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일단 도형을 넣고요.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문제처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넣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 창을 열어 주시고 이제 하나씩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도형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바로 이 내용이 뒤에 있는 도형을 의미합니다. 크기가 11, 11이고요. 면색은 하향은 쓰면 안 되고 그걸 제외한 임의색으로 여러분들이 색상을 다르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부터 기본 탭에서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너비 더블 클릭해서 11, 그 다음에 높이도 똑같이 11이죠. 더블 클릭해서 블록 설정이 된 상태에서 11 입력하시면 지워지고 11이 입력되게 되죠. 자, 크기를 고정해서 변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 앞으로를 꼭 체크를 하시라고 그랬죠. 항상 도형과 글상자는 기본값이 글 앞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앞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선은 직각이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이 직각이니까. 자, 이때 채우기만 해주시면 되겠죠. 채우기 눌러서 면색을 여러분들 여기 있는 색 중에서 임의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서로 다르게 하향을 제외하고. 자, 여기는 색상이 보이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데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회색 계열로 진하고 연하고의 차이만 볼 수 있지 무슨 색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색상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색상 보이니까 그냥 따라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파스텔 톤 계통으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자, 이거를 문제처럼 위에 이렇게 공간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왼쪽에도 여백 두고
문제처럼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도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도형 할 때는 항상 번호 밑을 클릭해서 커서를 여기에다 두고, 자, 그 다음 것도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선택하시고 여기 번호 밑에 이렇게 클릭해서 도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속성창 열어주시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기본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그리기 했는데 크기가 11, 15죠. 자, 그래서 너비 더블 클릭해서 11, 높이 더블 클릭해서 15. 자, 그 다음에 크기 고정해 주시고 글 앞으로 기본 값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선도 둥글게 모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 탭을 눌러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둥근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면색이 하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글자를 넣어야 될 때 글꼴은 굴림 20포인트고요. 정렬은 수평수직 가운데서 정중앙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로 가셔서 면색이 기본으로 하향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하시고 이제 다 했으니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여기에서 문제지처럼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갖다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앞쪽도 좀 일치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여기에다가 글씨를 넣어야 되니까 먼저 글꼴부터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림 20포인트죠. 자,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도구 모음줄에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용할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글씨를 넣으려면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엔터 딱 쳐주면 커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시 테두리 눌러주시면 여기에 글씨, 즉 서식 도구 모음에서 글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 엔터 쳐서 여기 이제 커서가 안에 가서 깜빡깜빡거려서 그 안에 이제 글씨를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은 글자 넣기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주셔도 안쪽에 커서가 깜빡거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엔터 쳐서 글자 넣을 수 있게끔 해놓고 글꼴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식도구 모음줄에서 글꼴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 딱 치고 림까지 쳤는데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모든 글꼴 눌러보시면 굴림에 이렇게 선택이 된 모습 볼 수 있죠. 그대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크기 클릭하시고 블럭 설정이 되면은 20포인트죠. 20 엔터 해주시고, 자,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자 색을 선택하시고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것은 쭉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서식 도구 모음이 이렇게 꺾어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 색을 여기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수평, 수직, 가운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렬을 가운데 정렬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에서 엔터 치면은 기본 값으로 수직은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만 여기에서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시면 이 안에다가 글씨를 완전히 정중앙으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밑에 한번 클릭하시고 도형 안쪽 이게 클릭하시면 커서가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수평 가운데, 수직 가운데. 자, 이때 숫자 1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 도형 세트를 만들었고요. 이제 글 상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밑에 클릭하셔서 빠져나온 다음에 글 상자는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글 상자 클릭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에서 콕 찍어서 넣어줘도 되는데 아까 도형과 글 상자 글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다가 바로 하셔도 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콕 찍으면 이렇게 위에 나오죠. 자, 여기 글 상자는 안에 커서가 깜빡거리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속성창을 열 수 없어요. 그래서 테두리를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글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창 열어준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여기 선택된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먼저 기본 탭부터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글 상자 이용해서 선 종류 점선 또는 파선인데 파선으로 할 거고요. 면색은 색 없음이니까 이따가 채우기에서 색 없는 걸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글꼴은 도둠 18포인트, 정렬은 수평수직 가운데로 해서 가운데로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에서 크기는 없으니까 여기서 글 앞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선으로 가서 파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지만 선 종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이건 직각이니까 기본값이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선 종류에서 실선이 아니라 파선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선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채우기로 갑니다. 채우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색 없음이니까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상자 부분 할 때는 꼭 글상자 탭 눌러서 여기 보면은 세로 정렬에 가운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 값이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면은 이게 바로 수직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설정 딱 눌러주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파선으로 됐고 뒤 배경색이 보이죠. 그래서 채우기 없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아래쪽을 조절해서 맞춰주시고요. 문제처럼. 그 다음에 오른쪽을 조절해서 여기 끝쪽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문제하고.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글꼴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글꼴이 도둠 18포인트. 자, 여기 글상자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글꼴 한번 클릭하시면 블록 설정이 되죠. 여기에다가 도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도둠에 선택되어 있죠. 엔터 쳐주시고 크기 클릭하셔서 18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검정이죠. 마찬가지로 글자색 검정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어야 되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이 끝났으면 4번 밑에 한번 눌러주시고 글 상자 안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이제 첫 번째 타이틀, 즉 차례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차례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한 세트를 묶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편집 탭에 보시면 개체 선택이 있습니다. 개체 선택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외곽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전체 3개를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요거 개체 선택
선택된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시고 하나씩 도형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실 건지는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개가 다 선택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눌러주면 되냐면은 Shift 키. 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은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컨트롤 키는 복사를 하는 거니까 두 개를 같이 누르면 수직 복사, 수평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죠. 이때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그냥 반듯하게 움직여도 이게 안 움직여지죠. 반듯하게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해서 복사해서 딱 놓으면 붙여넣기. 다시 클릭해서 딱 드래그 하는 순간 복사가 되고, 자, 위에 간격을 잘 보시고 비슷한 간격일 때 딱 놓아주시면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번호를 바꿔줍니다. 2번. 자, 여기는 3번.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의 색상도 임의색이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똑같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창 열리면 채우기에서 하시면 돼요. 채우기에서 면색을 다른 색깔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속성창 채우기에서 면색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서 색상 전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차례 내용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2번 내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내용 바꿨고요. 그 다음에 3번 내용 마지막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설정하시고 입력하시면 이건 지워지면서 이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례 3개를 한 세트 만들고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2개를 더 만들어서 내용 바꿔주면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우리는 계속 바탕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마지막 그리기 5번으로 바꿔주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그리기 5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